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셋째 주 평택 위클리 뉴스 이하경입니다.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는 서울 위례와 판교 그리고 광교와 동탄을 잇는 수도권의 최남단 마지막 신도시입니다. 수도권과 세종시 사이의 거점 도시로 성장할 평택 고덕 국제신도시의 홍보관이 지난 7월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관한 홍보관은 대지 면적 1,090평에 지상 1층, 연면적 120평의 규모인데요. 고덕 국제신도시의 역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곳에서 평택의 미래를 예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2주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택시는 민선 6기 3년간의 성과와 향후 시정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2일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재광 시장은 민선 6기 3년을 미래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을 위해 살아온 시기로 평가하고 브레인시티 사업 재추진과 평택항 신생 매립지 경계 분쟁 승리, 그리고 삼성반도체 평택단지 조기 가동과 쌍용자동차 경영 정상화 지원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어서 공재광 시장은 평택시가 품격 있는 경제신도시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 시장은 미래 성장 사업의 지속적인 창출과 시민 문화 역량 강화, 시민들의 안전권과 행복권 실현,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그리고 진위 안성천과 평택호 물줄기를 연결하는 관광 클러스터 조성, 마지막으로 생활형 학습 체계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평택 민요를 전승하는 국악인을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인증하는 보유자 인증서 전수식이 지난 7월 13일 J&J 아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농요와 어업요 그리고 장례요로 나뉜 평택 민요는 평택 주민들의 생업과 의식을 담은 노래인데요. 장례요 보유자였던 박용철 선생에 이어 어업요 보유자였던 이종고 선생까지 작고하면서 민요 보존을 위한 전승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평택민요 전승단체인 평택민요 보존회는 지난해 장례요 분야 어영애 선생과 어업요를 이어온 이익은 인원한 선생 3명을 선발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을 신청했으며 3명의 국악인은 1년간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평택시 의회는 지난 7월 14일 제19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총 11일간 진행된 임시회에서 각 부처별 상임위원회는 2017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듣는 한편 집행부에서 상정한 평택시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개인정보 정비를 위해 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으며 평택시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편 평택시가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존 1,324억 원에서 4억 4,700만 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통과됐습니다. 평택시 내 물놀이장 개장을 맞아 지난 7월 14일 평택시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서 2017 평택시 여름 물놀이장 운영회의를 열었습니다. 시청 관계자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운영회의에서 평택시는 매일 부서별 지원반을 물놀이장에 편성하고 자원봉사와 주차관리, 응급처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공재광 시장은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하루 2, 3회 안전점검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평택시 물놀이장은 시청 앞 분수광장과 서부 운동장 광장에 들어설 예정이며 지난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리며 이용시민은 연령에 따라 영유아풀, 어린이풀, 고학년풀, 미니 에어바운스를 비롯한 샤워실 등을 쓸 수 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워터파크를 택하자니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집에만 있기에는 어려운 요즘인데요. 호승읍 도고 근린공원을 가면 가깝고도 재밌는 피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평택시 포승읍 도고 근린공원에 문을 연 물놀이장은 조합놀이대 등 총 4종의 물놀이기구와 샤워부스까지 갖춘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하루 총 4회 45분간씩 이용이 가능한 도곡 근린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8월 31일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모뉴먼트 파크 고등학교 학생과 인솔교사 20명이 지난 7월 10일 평택시를 방문했습니다. 평택시의 글로벌 문화체험에 참여한 이들은 공제광시장과 환담을 나누는 한편 평택항 등 주요 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 평택남부 문예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평택남부 노인복지관은 그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하고 응급처치와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택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평택시 자원봉사대학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자원봉사대학은 자원봉사 리더 교육 등 총 6개 과정을 총 8주에 걸쳐 교육 중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봉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2일 KCC 스위첸 아파트 문고실에서 입주민들의 현안을 듣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을 알리는 공동주택 입주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 조건이 부족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이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 어려운 이웃을 알고 계신 분은 평택시 무한돌봄센터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평택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신고를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채팅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걷는 시민들이 보다 시원하고 넉넉한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